맥형입니다. 24년 6월 저가형 맥주집 컨텐츠에 대해서 치킨 게임 한다, 더 이상 저가형 창업이 오래 갈 수 없다 라고, 이 시장 길어야 1년 간다 라고 제가 말했기 때문에 1년이 아직은 안 됐지만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관적 생각이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로서 사업이 잘 되려면 빠르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빠른 확장에 가장 쉽게 쓰는 방식은 저렴하게 파는 것입니다. 저렴하게 팔아야 결국에는 소비자가 줄을 설 수 있거든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 사람들한테는 저렴한 가격만큼 또 어필하기 쉬운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프랜차이즈 상품을 구매해주는 예비 점주분들이 소비자의 한 부분이 되는데요. 저는 첫 창업을 하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상품을 선택하는 거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기준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이냐? 단순히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손님이 많은 게 결국에는 대세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안정적인 창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매출이 높으면 오래 가겠지라는 이상한 공식을 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요, 프랜차이즈 회사도 마찬가지고 창업의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지나치게 과한 사람들이 집중력이 낮아요. 똑같은 겁니다. 빠르게 확장을 하면 급하게 떨어집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나는 게 저가형 창업입니다. 저가형 창업이 절대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남보다 저렴하게 팔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저가형 창업의 가장 큰 맹점은요, 고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거. 저가형 창업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고요, 소비자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제값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제값을 받아서 더 푸짐하게 제공하거나 더 좋은 퀄리티의 상품을 제공을 했을 때 고객은 재구매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비자를 한 명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소비자를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야지만 장사라는 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셀프라이프를 5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길어야 2년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제가 추측컨대 SNS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도 했고요, 빠르게 유통이 발달하면서 쿠팡과 관련된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면 빠르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거를 빠르게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예전과 다르게 빠르게 식어버린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상품도 고객이 꾸준하게 재방문을 해줘야 되는데, 저렴한 가격에서는 줄 수 있는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요, 한 번은 호기심에 방문을 했지만 두 번, 세 번의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출 하락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이 23년 11월 저가형 맥주집 시장이 조짐을 보이면서, 이게 도입기예요. 24년도 여름 맥주의 시즌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투 브랜드들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소비자들은 1900원짜리 맥주가 대세라고 인식하며 저렴한 맥주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저가형 시장이 포화가 24년도에 됐고요, 매장 수는 급격하게 상승돼서 18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가형 시장 조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가는 신촌 상권, 최근에도 제주도, 그리고 저희 동네에만 해도요, 저가형 맥주집이 일반적으로 비싸게 파는 맥주집에 비해 손님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가형 맥주집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 11월에 시작해서 24년 11월이 지나서 1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1년 된 시점에까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요즘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면 폐점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양도양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이 멈췄다 해서 성숙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기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요, 폐점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계약을 더 이상 연장을 안 합니다. 계약 해지가 일어나고, 또 이 구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요, 양도양수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양도양수를 하는 것도 돈이 되거든요. 새로운 점주를 만나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2년간 운영을 하면서 물류 수익이나 로열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쇠퇴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쇠퇴기로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저가형 맥주집에 대한 컨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사람들의 댓글이 정말 이렇게 허접할 수 없다, 가격이 싼데 막상 보면은 품질이 좋지 않다, 양이 적다, 맛이 없다, 음식에 대한 불평하는 댓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어느 정도의 가맹점에 수익을 내고 본사도 이익을 창출하려면 물류의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품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없으면 결국에는 마진 자체가 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출을 7천, 8천을 파는데도요, 업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요, 결국엔 비싸진 인건비, 물류비, 재료비, 공과금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저가형 맥주집들의 위기를 가져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저가형 맥주집 창업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초저가 1,900원짜리 맥주집이지만 정말 적은 양의 생맥주를 파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따라지는 맥주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맥주를 서빙하고 안주를 서빙해야 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매출이 높아질수록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 또 저가형 창업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초보 창업자들이 더 이상 저가 시장, 단순히 손님만 많은 거 이런 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나쁘지 않습니다. 경험 없는 사람은 프랜차이즈 창업, 개인 창업보다 훨씬 좋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들어갈게요. 중요한 거는요, 브랜딩이 안 된 개인 매장 술집을 만들었어요. 3천도 못 팔걸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브랜딩이 되고 인기가 있고 유행하는 아이템들은요, 오픈하면 평균 매장 매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장마다 다르지만 4천, 5천, 6천, 7천을 팝니다. 이런 매출을 팔 수 있는 건 브랜딩이 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창업비를 보시면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하나는 8,500, 거의 9천이죠. 이제 후발주자들은 창업비를 낮춰서 따라가는데요. 이런 건 이제 6, 7천, 인테리어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1억의 창업비, 다시 말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썼다 하면은 보증금 5천, 권리 5천 하면 2억이 필요하고요. 보증금 1억, 권리 1억 하면은 3억이 필요합니다. 저가형 맥주집은 구석에 들어가기보다 메인 상권에서 경합을 대부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박리담회를 꾸준히 돌려서 영업시간을 길게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인데요. 그래요,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월세가 뭐 500인데 매출 1억씩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15%, 20% 안에 수익은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 중에 저는 이거를 저축하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700만 원, 돈 1000만 원 벌어도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길게 가는 창업이 아닌데 태풍의 눈 중심에 들어가 있으면 오래 갈 거라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늘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가형 생맥주 이번 겨울은 어떠한 아이템보다 더 추운 겨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출표를 보면 맥주집들이 겨울에 매출이 꺾였어요. 점점 매출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게 겨울이어서 빠졌을까요? 아니면은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곳에서 이 매장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경험하면 먹을 게 없어 하고 이탈한 걸까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양도양수를 못하면은 돈을 못 법니다. 우리가 2억 3억 주고 창업 상품을 선택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안전하게 받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돈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5천에서 1억 내가 받고 나오면 나머지 2억 정도 되는 비용을 권리금으로 사람들은 다 가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추락하는 거에는 날개가 없어요. 매장을 누가 비싼 가격에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 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핫하게 피크 찍을 때, 작년 여름 혹은 올 여름 매출이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 양도양수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있는 물건처럼 소유해 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해도요, 결국엔 돈을 못 벌어요. 프랜차이즈 상품 선택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이게 셀프라이프가 5년 안 갑니다. 길어야 3년. 그런데 이렇게 저가형 창업 시장은 제가 볼 때는 3년 못 갑니다. 23년 11월에 시작해서 24년 10월이 1년이었으면 25년 10월, 올 여름 지나면은 양도양수 하려고 해도 양도양수가 안 돼요. 그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개인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2년 시점에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업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냄새를 맡고요, 어떠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이런 시장이 꺼질 걸 예상해서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업변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듭니다. 결국에는요, 돈을 벌려면요, 프랜차이즈 상품을 소유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돈을 못 법니다. 소유하려고 하면요, 오래 갈 수 있는 아이템, 다시 말해서 저가형 아이템이 아닌 상품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저가형 아이템 상품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시설비는 최대한 내가 목돈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게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뒤에 내가 일정 부분 권리금을 받아야 보증금과 합해서 내가 투자한 2, 3억의 돈을 쥐고 나와서 또 다른 상품을 창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대출을 내서 어렵게 투자해서 매월 500만 원, 1000만 원, 많게는 1500도 벌었는데 이런 돈으로 씀씀이 키운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동차 리스한다고. 그리고 소비가 매월 200만 원, 300만 원 쓰다가 400만 원, 500만 원 쓰면서 내 씀씀이가 커져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먹고 살만 했는데 매출이 빠지는 동안에는 씀씀이를 조이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저가 맥주집 창업 우려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쟁이 일단은 과열됐어요.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초반엔 찾았습니다. 하지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방문을 안 해서 매출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권에 갔을 때 여러분들 저가형 맥주집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꽉 차 있는 걸 보시나요? 요즘에 주변에 오히려 그거보다 비싼 독립점포나 프랜차이즈, 먹을 게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작년 시장과 올해의 시장이 달라진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우려점 중에 하나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3월 말쯤 되는데요. 4월 1일부터 맥주 가격이 이렇게 인상한다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가형 상품을 파는 곳의 가장 큰 리스크는 최저시급이 올라서 인건비가 오른다든가 주력으로 파는 그 상품에 대한 물류비, 재료비가 인상된다라는 거. 왜? 여기저기서 많이 팔면은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하는 사람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 기사는 2.9% 가격 인상에 앞둔 오비맥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매상에서 공문 받으면요, 저마다 다 다른 공문을 받게 됩니다. 5% 인상됐습니다. 10%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메이커사라는 오비하이트가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인상을 못했던 도매상들이 말 그대로 유통비,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들의 마진까지 더해서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 가격 인상을 공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접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올라와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시그널 전제하에 이제는 맥주 가격 1,900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의 난제가요, 똑같이 지금 저렴하게 파는 한우, 꽃등심 9,800원 팔고 있잖아요. 이런 유사 브랜드들이 지금 엄청 많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요. 9,800원 팔던 소고기를 1,800원 이렇게 팔고, 그리고 1,900원 팔던 생맥주를 2,200원, 2,300원 팔면은 저가형 생맥주, 특히 간판에다가 1,900원을 써붙인 곳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보듯 뻔한 상품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도양수 내지는 업변을 해서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완전 내가 적자 나서 전전긍긍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전에 대책을 1년 만에 세우는 게 저는 말이 안 됩니다. 창업은요, 1년 안에 원금 회수해야 되고요, 못해도요 2년 안에 원금 회수해야 됩니다. 저희 동네에 맥주집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도 간판이 1,900원짜리 맥주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2024년 10월 로드뷰인데 24년 4월 로드뷰 보면 이것도 프랜차이즈 술집이었는데요. 이렇게 외관 보면 간판은 아직 교체 안 한 상황이고, 외관 보면은 지금 현재 바뀌어있는 인테리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4월에 인테리어를 시작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보면 되고, 24년 3월까지는 이전에 술집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오픈업으로 매출을 찍어봤을 때 1,900원짜리 맥주로 바뀐다 다음에 8,000 정도 매출이 찍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1년도 채 운영을 안 하고 지금 치킨집으로 바뀌어서 이제 막 오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1년이 안 됐는데 가게를 사장님 팔았을까요? 사실 팔려면 원래 운영했던 매장으로 양도양수하는 게 그래도 시설비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판 게 아니라 입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요? 오픈업 매출로 8,000 정도가 찍혔고, 이게 강산역에서는 괜찮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 매장이 왜 변을 했을까요? 결국에는 이전에 영상에서 댓글을 보면 100잔 따라주는 시간에 안주도 판매가 됩니다. 소주도 판매가 되고 하이볼과 다른 술도 판매가 돼요. 그리고 임대료, 인건비 등 한 매장을 타겟으로 잡고 얘기해야지 신빙성이 있죠. 무조건 망한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이유만 이 얘기 저 얘기 살붙여 얘기하니 신빙성이 떨어지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8,000 팔면 100잔도 1,000잔도 뭐 따라줄 수 있죠. 결국에는 8,000을 판다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셨던 분처럼 정말 많이 맥주 팔고 정말 많이 안주 파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업변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마진이 박하고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아마 이 매출이 계속 우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매출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상권이기 때문에 뜨내기가 많이 와서 꾸준한 매출을 낼 수 있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피로도가 높게 매출을 올린다라는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가형 맥주뿐만 아니라 저가형 창업을 생각하실 때는요, 2년 이상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오래가는 창업을 해야 결국에는 돈을 벌고요. 좋아요. 저가형 창업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나올 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운영해서 제 값을 제대로 받고 팔고서는 양도양수하고 나오는 시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하셔야지 창업을 실패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는 올 여름 되게 무덥다고 합니다. 또 올 여름은 약 12개월 중에 8개월이 여름이라고 하니까 맥주집들 창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렴한 상품보다는 오래 갈 수 있는 창업 아이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안전하게 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